제사권 제국의 마지막 숨. 제세장 무정부의 땅. 제1절 도망치는 관리들. 흥평 2년 음력 2월 서기 195년 초봄. 조조는 낙양에서 내려온 인장을 먼저 받아들었다. 관복을 벗지 않은 채 경계를 넘은 관리 둘이었다. 그들은 허가증을 지니고 있었으나 복귀 날짜는 비어 있었다. 소속은 조조가 물었다. 궁 안겸임자라 하옵니다. 겸임. 한 사람이 여러 자리를 맡던 이름이었다. 조조는 인장의 무게를 잠시 손에 올려보았다. 돌아갈 관아는 전령이 머뭇거리다 답했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낙양의 먼지를 뒤집어 쓴 두 관리가 마침내 하북의 찬 바람과 마주했다는 전갈이었다. 그들은 관복을 벗지 않았고 인장을 지니고 있었다. 이유는? 조조가 물었다. 전령이 답했다. 궁 안에서 겸임이 늘어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은 간단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날짜가 없었다. 언제 복귀할지, 어디로 갈지 적혀 있지 않았다. 하북 경계 초소에는 최근 열흘 사이 관복을 입은 자가 셋 더 지나갔다고 했다. 가족을 동반한 자도 있었다. 허가증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허가증은 정식 양식이었고 봉함도 온전했다. 다만 복귀 예정 칸은 비어 있었다. 조조는 잠시 침묵했다. 돌려보낼 것인가? 부하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붙잡아도 남지 않는다. 짧은 말이었다. 낙양에서 내려오는 장계는 요약본뿐이었고 회답은 늦어졌다. 그러나 관리들의 이동은 빨라졌다. 하북 경계의 길목에는 수레가 멈추어 있었고 관복을 입은 자들이 잠시 머물렀다. 조조는 인장 하나를 직접 확인했다. 궁 안은? 그가 낮게 물었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겉으로는 고요할 뿐이옵니다. 겉으로. 그 말이 경계 초소에 남았다. 조조는 인장을 다시 전령의 손에 돌려주지 않았다. 허가증을 보였는가? 그가 묻자 국문 발급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령의 답은 분명하였다. 허가증은 정식 양식이었고 봉함도 온전하였다. 다만 복귀 기한은 비어 있었다. 돌아갈 날짜가 적히지 않은 이동이었다. 몇이나 더 지났느냐? 조조가 다시 물었다. 열흘 사이 셋이 더 지나갔다 하옵니다. 그들 또한 관복을 벗지 않았고 가족을 동반한 자도 있었다. 인장은 품에 지니고 있었다. 조조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붙들지 않았다 하였느냐. 허가증이 있었으므로. 허가증이 있으면 막지 않는다. 규정은 그대로였다. 조조는 경계 너머 길을 바라보았다. 낙양 쪽으로 이어진 길은 마른 흙빛이었고 수레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궁 안사정은? 그가 낮게 물었다. 겉으로는 안정이라 전하였습니다. 겉으로. 조조는 더 묻지 않았다. 경계 초소의 장부에는 이름이 하나 더 적혔고 복귀 기한 칸은 비어 있었다. 조조는 낙양에서 온 마지막 장계를 펼쳤다. 북문 치안 정비 보고였다.
제목은 또렷했으나 본문은 두 줄뿐이었다. 현 상황 유지. 추가 보고 예정. 추가 보고는 그가 물었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전령의 답은 짧았다. 하북 경계로 넘어온 관리 가운데 하나가 장계 초안을 지니고 있었다. 인장은 찍혀 있었으나 결제란은 비어 있었다. 왜 결제가 없느냐? 조조가 묻자 겸임으로 처리 중이라 하였습니다. 겸임. 그 말이 다시 나왔다. 대궐의 시간은 멈추었고 먹향 가득한 장계들은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쌓여갔다. 그러나 허가증은 발급되었다. 시장 판결 기록은 상세 내용은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다는 말은 있었으나 조보에는 적히지 않았다. 처리 기한도 보이지 않았다. 조조는 장계를 접지 않았다. 결제가 없으면 그가 낮게 말하자 전령이 고개를 숙였다. 결제 없는 보고가 경계를 넘고 있었다. 조조는 결제란이 비어있는 장계를 책상 위에 펼쳐 두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 하였느냐? 그가 묻자 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의 보고는 요약으로만 올라온다 하옵니다. 요약. 상세 기록은 사라지고 있었다. 경계를 넘어온 관리 가운데 한 명이 낮게 말했다. 궁 안에서는 확인 후 결제라 하였으나 확인이 길어집니다. 길어진다는 말은 기한이 없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조조는 장계의 날짜를 살폈다. 작성일은 찍혀 있었으나 처리일은 비어 있었다. 판결은 누가 내리느냐? 관하에서 자율로 정한다 하옵니다. 자율. 중앙의 결제 없이 내려지는 판결이었다. 경계 초소의 장부에는 낙양 출신 관리들의 이름이 하나씩 늘어갔다. 모두 인장을 지니고 있었고 허가증도 갖추고 있었다. 조조는 인장 하나를 다시 손에 올렸다. 결제가 없으면 그가 낮게 말하자 곁에 선 부하가 답하지 못했다. 경계 너머에서는 보고가 오가고 있었으나 결정은 남지 않고 있었다. 조조는 경계 마을의 장부를 먼저 보게 했다. 최근 열흘 사이 새로 들어온 인구가 23이라 적혀 있었다. 그 가운데 관복을 입은 자가 5이었다. 머무는 자가 늘었느냐? 그가 묻자 초소장이 답했다. 되돌아가지 않고 눌러앉는 자가 많습니다. 허가증은 이동을 허락하였으나 돌아갈 날짜는 적히지 않았다. 낙양 쪽으로 향하던 수레가 경계에서 멈추어 섰다. 시장에는 관복을 입은 자가 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저들이 관하에서 온 자라 하옵니다. 부하가 낮게 말했다. 조조는 길가에 선 아이 하나를 보았다. 아이는 관복을 입은 자를 힐끗 보고 어른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다. 낙양은 그가 묻자 겉으로는 안정이라 하였으나 돌아오는 자는 없습니다. 겉으로 그 말이 또 한 번 반복되었다. 경계 마을의 주민들은 관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관복이 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조조는 마을 장정을 불러 세웠다. 낙양에서 온 자들이 머무는가? 그가 묻자
장정이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며칠 묵다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머무른다는 뜻이었다. 관복을 입은 자는 관아에 들지 않고 여관의 방을 잡았다. 인장을 지녔으나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를 찾아가 다툼을 호소하지 않았다. 왜 찾지 않느냐? 조조가 묻자 장정은 망설이다 답했다. 내일 떠날 자라 하였습니다. 내일. 그 내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곡물 값이 오르고 있었고 분쟁은 장터에서 바로 정리되었다. 관복을 입은 자는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조조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았다. 관복은 여전히 단정하였으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돌아갈 생각이 있는가? 그가 묻자 관복을 입은 자가 낮게 말했다. 돌아갈 관아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조는 더 묻지 않았다. 경계 마을의 아이들은 관복을 보고도 길을 비키지 않았고 주민들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다. 조조는 경계 초소의 통행 기록을 다시 보게 했다. 관복을 입은 자가 지난 한 달 사이 12이었다. 그중 6은 가족을 동반했고 셋은 술에 2대를 끌고 있었다. 복귀한 자는 그가 물었다. 없습니다. 짧은 답이었다. 허가증은 모두 정식 양식이었고 인장도 온전했다. 다만 복귀 기한은 비어 있거나 미정이라 적혀 있었다. 궁 안에서 철수명이 내려왔느냐? 조조가 묻자 전령이 고개를 저었다. 철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하였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말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 경계 너머 길에는 술의 자국이 겹쳐 있었다. 낙양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고 되돌아가는 흔적은 적었다. 조조는 통행장부 한 줄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겸임자라 적혀 있다. 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겸임이라는 말이 이제는 철수와 함께 조조는 통행장부를 덮지 않았다. 이들이 떠난 뒤 자리는 그가 묻자 초 소장이 답했다. 겸임이라 들었습니다. 겸임. 남은 자가 맞는다는 뜻이었다. 조조는 잠시 낙양 쪽 길을 바라보았다. 수레 하나가 또 내려오고 있었다. 관복이 보였고 인장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허가증은 지니고 있습니다. 초 소장은 더 묻지 않았다. 관복을 입은 자는 경계에 잠시 머물렀다가 마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돌아갈 날짜는 묻지 않았다. 붙들지 않겠습니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조는 고개를 저었다. 막으면 길이 끊긴다. 막지 않으면 길은 열려 있었다. 경계 장부에는 이름이 하나 더 적혔다. 복귀 기한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낙양에서 내려오는 수레는 끊이지 않았고 되돌아가는 흔적은 드물었다. 제2절 9년의 해츠. 흥평 2년 음력 3월 서기 195년 봄. 조조는 9년 세입 장부를 먼저 보게 했다. 지난달 낙양에서 보고된 세곡은 수치가 분명하였다. 그토록 빽빽해야 할 부책부처의 칸들은 마치 주인을 잃은 들판처럼 적막한 여백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집계가 아직인가? 그가 묻자
초 소장이 답했다. 관아에서 정확한 수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하북 경계로 넘어온 관리 가운데 한 명이 세입 초안을 지니고 있었다. 일부 수치는 적혀 있었으나 징수 완료 표시가 없었다. 징수는 되었느냐? 조조가 물었다. 징수하였다 하였으나 전부 모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전부 모이지 않았다는 말은 결손을 뜻하였다. 시장에서는 곡물이 거래되었고 수레는 오갔다. 그러나 관아로 들어온 쇠곡의 양은 줄어들었다고 전해졌다. 면제다 하였느냐? 면제는 아닙니다. 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또 나왔다. 조조는 장부를 접지 않았다. 수치가 비어있는 칸이 세 줄 이어져 있었다. 조조는 쇠곡 보관 창고를 직접 확인하라 하였다. 보고된 수량과 실제 적재량을 대조하라는 뜻이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창고 담당이 고개를 숙였다. 보고서에는 300석이라 적혀 있었으나 창고에는 그보다 적었다. 일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였고 일부는 길에서 지연되었다 하였다. 징수는 되었느냐? 조조가 다시 물었다. 징수는 하였으나 운송이 늦어집니다. 운송. 책임은 길 위로 넘어갔다. 경계 마을에서는 곡물이 거래되고 있었다. 값은 오르고 있었으나 쇠곡으로 들어오는 양은 줄어들었다. 관아는 무엇이라 하느냐?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또 반복되었다. 조조의 메마른 손가락이 부책 위 텅 빈 여백을 짓눌렀다. 그 무게는 대답 없는 만백성의 탄식보다 무거웠다. 징수 완료 표시가 없는 줄이 늘어나 있었다. 다음 달에도 이러면 그가 낮게 말하자 초 소장이 답하지 못했다. 창고 안에는 빈 공간이 눈에 띄었고 장부에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조조는 9년 판결 기록을 먼저 살폈다. 지난달까지는 사건명과 판결 결과, 집행 날짜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번 달 장부에는 사건명만 남아 있었다. 집행은 그가 묻자 관아에서 온 관리가 고개를 숙였다.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하였다 하였습니다. 합의. 판결 대신 적히는 말이었다. 합의 내용은 상세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상세 기록이 없으면 재확인도 어렵다. 경계 마을에서는 분쟁이 시장에서 바로 정리되었다. 곡물값 다툼, 통행 문제, 빚 독촉. 관복을 입은 자는 옆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관아로 넘기지 않느냐? 조조가 묻자 관아가 판결을 미루고 있다 하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집행도 없다. 조조는 장부의 빈 결제란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판결이 없으면 그가 낮게 말하자 관리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건명은 적혀 있었고 판결란은 비어 있었다. 조조는 판결 장부를 닫지 않았다. 미루는 까닭은 그가 묻자 관아에서 넘어온 관리가 답하였다. 겸임으로 처리 중이라 모두를 불러 모으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불러 모으지 못하면 판결도 없다. 사건은 쌓여 있었다.
곡물 대금 분쟁, 토지 경계 다툼, 상인 간 채무 문제. 사건명은 적혀 있었으나 판결 날짜는 비어 있었다. 임시로라도 결정하지 않느냐. 조조가 묻자 당사자 간 합의로 넘겼다 하였습니다. 합의는 장부에 짧게 적혔다. 누가 어떤 조건을 내세웠는지는 남지 않았다. 경계 마을에서는 다툼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힘이 센 자가 먼저 물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났다. 관아의 인장은 찍히지 않았다. 조조는 장부의 빈칸을 바라보았다. 판결이 없으면 다음 다툼은. 그가 말을 멈추자 관리의 입술이 굳었다. 장부에는 사건명이 늘어났고 판결란은 끝까지 채워지지 않았다. 조조는 경계 지도를 다시 펼치게 했다. 도면 위를 수놓은 핏빛 경계선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영토도 지키지 못한 채 서서히 발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고에는 관할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늘어났다. 이곳은 어디 소관이냐? 그가 묻자 초 소장이 머뭇거리며 답했다. 본래는 낙양 관할이었으나 현재는 보고가 오지 않습니다. 보고가 오지 않으면 소관도 흐려진다. 경계 마을의 일부 상인은 세금을 2번 냈다고 했다. 어느 관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지나가는 군영에 납부하였다 하였다. 2번이라. 조조가 낮게 말했다. 그리하였습니다. 길 위에는 관복을 입은 자와 군영 병사가 함께 서 있었다. 누가 관아 소속인지, 누가 군영 소속인지 한눈에 분간하기 어려웠다. 징수는 누가 하느냐?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현장 판단은 장부에 남지 않았다. 조조는 지도 위의 경계선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붉은 먹선은 분명하였으나 보고는 그 선을 따르지 않았다. 경계 초소의 장부에는 납부 기록이 늘어났고 소관칸은 비어있는 줄이 이어졌다. 조조는 세금 영수표를 직접 보게 했다. 같은 상인의 이름이 다른 2관아 인장 아래에 적혀 있었다. 누가 먼저 징수하였느냐? 그가 묻자 상인이 답했다. 지리나는 군영이 먼저 받았고 뒤이어 관복을 입은 자가 다시 받았습니다. 2번 납부한 곡물은 돌려받지 못하였다. 항의하지 않았느냐? 조조가 묻자 상인은 고개를 숙였다. 어디에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의할 곳도 없다. 경계 초소에는 관복을 입은 자와 군영 병사가 함께 서 있었다. 서로의 인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징수 기록도 따로 남겼다. 경계는. 조조가 낮게 말하자 초소장이 지도 위를 가리켰다. 선은 여기에 그어져 있습니다. 붉은 먹선은 분명했으나 길 위에서는 그 선이 보이지 않았다. 조조는 지도와 영수표를 나란히 놓았다. 경계는 그어져 있었고 징수는 그 선을 넘고 있었다. 조조는 9년 인장 보관 상자를 열게 했다. 각 관아의 인장이 따로 보관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이름표가 없는 인장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어디 소관이냐? 그가 묻자 관리 하나가 머뭇거리며 답했다. 이전 담당이 떠난 뒤 임시로 맡고 있습니다.
임시, 정식 위임이 아니었다. 일부 문서에는 인장이 찍혀 있었으나 담당자 이름은 비어 있었다. 결제는 내려졌다고 적혀 있었으나 집행 기록은 남지 않았다. 집행은 조조가 묻자 현장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현장이었다. 경계마을에서는 세금이 징수되었고 분쟁도 정리되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어느 관아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조조는 인장을 하나 집어들었다. 손에 묵직하였다. 담당이 없으면 그가 낮게 말하자 관리의 눈이 흔들렸다. 인장은 찍히고 있었으나 그 인장을 책임질 자는 보이지 않았다. 조조는 인장을 다시 상자에 넣지 않았다. 위임장은 있느냐? 그가 묻자 관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구두로 맡겼다 하였습니다. 구두. 문서로 남지 않은 위임이었다. 일부 문서에는 인장이 찍혀 있었으나 위임 기록은 없었다. 담당이 떠난 뒤 남은 자가 대신 찍었다는 말이 이어졌다. 대신 찍었다. 조조가 낮게 되풀이하였다. 인장이 남아 있으면 문서는 유효하였다. 그러나 그 인장을 책임질 이름은 장부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경계마을에서는 판결과 징수가 계속되었다. 인장이 찍힌 문서는 효력을 가졌으나 누가 그 판단을 내렸는지는 묻지 않았다. 이에 제기는 조조가 물었다.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른다 하였습니다. 이에 제기할 관아가 분명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조조는 인장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인장은 남아 있었고 부채부처의 마지막 장 위로 누군가의 삶이었을 이름들이 흔적도 없이 역사의 어둠 속으로 잦아들고 있었다. 제3절 섞여버린 경계. 찬란했던 제국의 심장은 잿더미가 되었고 기와 조각 사이로는 오직 마른 바람만이 울음소리를 냈다. 조조는 경계 초소의 야간 기록을 먼저 보게 했다. 최근 보름 사이 밤 통행이 늘었다고 적혀 있었다. 수레 2, 인원 14, 행선지 미상. 유민이냐? 그가 묻자 초소장이 답했다. 유민이라 하였으나 일부는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장을 했다는 말은 짧았다. 낮에는 곡물을 실은 수레였고 밤에는 빈 수레로 돌아갔다고 했다. 누가 도적이고 누가 피난민인지 난세의 흙먼지 속에서 그 경계는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징수 기록은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밤 통행에는 봉함이 없었고 인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계 마을에서는 새 얼굴이 늘어났다. 일부는 관복을 벗은 자였고 일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마을에서 받아들이느냐? 조조가 묻자 머물 자리가 없어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린다는 말은 머무르게 한다는 뜻이었다. 낮에는 장터가 열렸고 밤에는 길이 비지 않았다. 조조의 시선은 켜켜이 쌓인 석권의 여백을 따라 내려갔다. 그곳엔 글자가 아닌 무너져가는 천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민이라 적힌 줄 옆에 배. 무장이라 작은 글씨가 덧붙어 있었다. 조조는 야간 통행자를 직접 불러 세웠다. 어디서 왔느냐?
그가 묻자 사내가 고개를 숙였다. 낙양 남쪽이라 하였습니다. 관복은 입지 않았으나 허리에는 짧은 칼이 매여 있었다. 유민이라 하였느냐? 그리 말하였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낮에는 곡물을 싣고 시장에 들어왔고 밤에는 다른 길로 빠져나갔다.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묻지 않았다. 경계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인장이 없는 자도 묻게 하였고 무장을 한 자도 들였다. 도적이 아니냐? 부하가 묻자 조조는 잠시 그 사내를 바라보았다. 도적이라 부를 근거가 있느냐? 근거는 장부에 남지 않았다. 유민이라 적힌 줄이 늘어났고 무장이라 적힌 글씨도 함께 늘어났다. 조조는 경계 초소의 무기 보관 기록을 확인하게 했다. 지난달까지는 군용 병사의 수와 보관된 무기 수가 일치하였다. 이번 달에는 수가 맞지 않았다. 부족한가? 그가 묻자 초소장이 답했다. 일부는 민간에 맡겨두었습니다. 민간, 군용 소속이 아닌 자들이었다. 낮에는 농기구로 쓰이고 밤에는 무기로 쓰인다는 말이 돌았다. 누가 병사이고 누가 주민인지 분간이 어려워졌다. 유민 가운데 무장을 한 자는 일부는 초소 일을 돕고 있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임시 고용과 다르지 않았다. 경계 마을의 장정들은 초소 근무를 나누어 맡았고 군용 병사는 수를 줄였다. 봉함이 없는 통행은 여전히 있었고 통행비는 현장에서 정해졌다. 군용 소속이냐? 조조가 묻자 정식 명부에는 없습니다. 명부에 없으면 병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초소에는 서 있었다. 조조는 무기 보관 상자의 빈칸을 바라보았다. 군용과 민간의 경계가 같은 줄 위에 적혀 있었다. 조조는 명부를 다시 읽게 했다. 군용 병사 수는 줄어 있었고 초소의 선 인원은 늘어 있었다. 이름이 명부에 없는 자가 무기를 들고 서 있었다. 급료는 누가 주느냐? 그가 묻자 초소장이 답했다. 마을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군용 급료가 아닌 마을 곡물로 대신하고 있었다. 낮에는 초소를 지키고 밤에는 장터를 돌았다. 누가 군용 병사이고 누가 장정인지 묻지 않았다. 인장은? 조조가 다시 물었다. 없습니다. 인장이 없으면 명령도 없다. 그러나 무기는 손에 들려 있었다. 경계 마을의 아이들은 그들을 병사라 불렀고 장정들은 동료라 불렀다. 명부에는 이름이 없었으나 초소에는 서 있었다. 조조는 무기 상자의 빈칸을 한 번 더 살폈다. 군영의 선과 마을의 선이 같은 자리에서 겹쳐 있었다. 조조는 경계 마을의 이동 기록을 다시 보게 했다. 지난달까지는 가족 단위 이동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달에는 장정만 움직인 경우가 늘어 있었다. 왜 따로 움직이느냐? 그가 묻자 초소장이 답했다. 먼저 자리를 잡고 가족을 부르겠다 하였습니다. 자리, 어디의 자리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낙양에서 도망쳐 나온 일부 관리들도 마을에 숨어들어 굴줄인 배를 채울 길을 찾았다. 인장을 지녔으나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땅을 둘러보았다. 관복을 입은 자가, 부하가 낮게 말했다. 장정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시장에서는 곡물값이 오르고 있었고 통행비는 현장에서 정해졌다. 군영 병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허가증은 조조가 물었다. 지니고 있으나 어디로 갈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이동이었다. 조조는 말없이 죽책의 결을 어루만졌다. 거친 나무 위로 난세의 고달픈 시간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낙양 출신, 유민, 장정, 무장. 이름 옆에 구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조조는 이동 장부를 덮지 않았다. 장정만 움직인 자는 그가 묻자 초 소장이 답했다. 토지를 먼저 보겠다 하였습니다. 토지를 먼저 본다는 말은 정착을 뜻하였다. 낙양에서 탈출한 한 관리가 장정들과 함께 황폐해진 들판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관복은 벗었고 인장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관하로 돌아가지 않느냐? 조조가 묻자 그는 낮게 답했다. 낙양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돌아가도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도성은 불타고 조정은 흩어졌다는 절망적인 소문만 들려올 뿐이었다. 경계 마을에서는 빈집이 빠르게 채워졌다. 낙양 출신이 먼저 들고 유민이 뒤를 이었다. 장정은 초소 근무를 나누어 맡았다. 허가증은 유효합니다. 유효하였으나 복귀 기한은 적히지 않았다. 조조는 들판을 바라보았다. 이동은 피난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일이 되고 있었다. 조조는 경계마을의 명부를 새로 작성하게 했다. 낙양의 유민들 중에는 굴주림에 찌든 관리와 장정들도 섞여 있었다. 네 항목으로 나누어 적게 하였으나 이름은 한 줄 안에 함께 섞여 있었다. 구분이 되느냐? 그가 묻자 초 소장이 답했다. 낮에는 장정이라 하고 밤에는 무장이라 합니다. 관복의 위엄은 흙먼지 속에 묻혔고 인장의 권위는 빈 그릇을 채우지 못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길을 떠났고 누군가는 죽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군영 병사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군영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명부에 없으면 병사가 아니었으나 초소는 함께 지켰다. 시장에서는 세금이 2차례 거쳤고 판결은 장터에서 정리되었다. 인장이 찍힌 문서는 있었으나 담당 관한은 분명하지 않았다. 조조는 새로 작성된 명부를 넘겼다. 이름 옆에 적힌 항목이 지워지고 다시 쓰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일은 그가 낮게 묻자 초 소장이 답하지 못했다. 경계 마을의 이름들은 하나의 줄 위에서 뒤섞여 있었다. 조조는 명부를 다시 쓰게 하지 않았다. 지우지 말라. 그가 말했다. 낙양 출신이라 적힌 이름 옆에 장정이라 덧붙은 줄을 그대로 두게 했다. 유민이라 적힌 줄 옆에 무장이라 적힌 글씨도 지우지 않았다. 구분을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초 소장이 묻자 조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섞였다. 짧은 답이었다. 병사들은 허기를 참으며 초소를 지켰고
낙양의 옛 관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내일을 걱정했다. 인장은 품에 있었으나 찍을 문서는 없었다. 시장에서는 세금이 거쳤고 판결은 현장에서 끝났다. 관할을 거치지 않은 기록이 늘어났다. 무너진 낙양이 우리를 다시 부를 날이 과연 오기는 하겠습니까? 부하가 묻자 조조는 잠시 침묵하였다. 부르면 돌아올 자가 있겠느냐? 조조의 물음은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무거워지는 축책의 무게만큼 난세의 밤은 깊어갔다. 지워진 이름과 겹쳐진 조목들 위로 새로운 시대의 태동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항목은 지워지지 않은 채 겹쳐 있었다. 제사절 길이 나라가 되다. 흥평 2년 음력 6월 서기 195년 여름.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큰 길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먼저 멈춘 것은 수레가 아니라 줄이었다. 사람들은 길 위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앞에는 검문이 서 있고 뒤에는 또 다른 행렬이 이어졌다. 마을은 텅 빈 고요를 앓고 있었고 길은 유랑하는 한숨으로 가득했다. 검문을 지키던 장정이 수레를 세웠다. 통행표가 있느냐? 수레를 끌던 사내가 고개를 저었다. 관가에서 받아야 한다. 들었습니다. 장정은 짧게 웃었다. 관가는 비었다. 이 길은 우리에게 묻는다. 사내는 허리춤에서 동전을 꺼냈다. 얼마냐? 2잎이다. 어제는 1잎이었소. 장정은 길을 가리켰다. 사람이 늘었다. 길이 좁아졌다. 값이 오른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 길이 넓어지지 않았는데 값은 올라가고 있었다. 통행은 허가가 아니라 비용이 되었다. 앞줄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미가 술에 덮개를 걷으며 말했다. 해가 지기 전에 건너야 합니다. 뒤에서 또 다른 사내가 끼어들었다. 도하가 막혔다 들었습니다. 장정이 대꾸했다. 물이 불었다. 배는 하나다. 먼저 온 자부터 나는 물과 길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건너지 못한 자는 남고 남은 자는 다시 줄을 섰다. 줄은 움직였지만 마을로 돌아가는 자는 없었다. 술의 바퀴가 진흙에 잠겼다. 앞에서 누군가 외쳤다. 밀어라. 세 사람이 달라붙어 수레를 끌어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다만 물었다. 어디로 가는가? 남쪽이라 들었습니다. 거긴 안전한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기보다. 나는 그 말이 지명보다 넓다는 것을 계산했다. 여기라는 자리는 더 이상 보호를 의미하지 않았다. 검문은 해가 기울자 말을 줄였다. 장정이 외쳤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뒤에 선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소리가 일었다. 밤을 어디서 보내나? 장정은 어깨를 으쓱했다. 길에서. 나는 줄 끝을 바라보았다. 끝은 보이지 않았고 시작은 이미 지나가 있었다. 길은 나라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이 되고 있었다. 수레 하나가 통과했다. 또 하나가 동전을 건넸다. 장정은 손을 내밀어 받았다. 그 손은 관청의 것이 아니었다. 해가 더 기울었다.
길 위의 사람들은 남아 있었고 마을 쪽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없었다. 나는 줄의 끝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앞에서 은전을 건넨 사내가 수레를 끌고 조금 나아가자 뒤에 서 있던 노인이 장정에게 물었다. 글로 적어주는 것은 없소. 장정이 고개를 저었다. 길은 글로 남지 않는다. 지나가면 끝이다. 노인은 잠시 주머니를 뒤졌다. 손에 쥔 것은 은전이 아니라 낡은 목패였다. 이것으로 대신할 수 없겠소. 그건 지난달 것이다. 값이 달라졌다. 나는 목패의 날짜를 떠올렸다. 한 달 사이에 길은 규칙을 2번 바꾸고 있었다. 관청의 공무는 멈췄는데 길의 규칙은 멈추지 않았다.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수레 하나가 돌아서고 있었다. 아이 2을 태운 젊은 부부였다. 사내가 낮게 말했다. 동전이 모자랍니다. 아내가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사내는 길이 아니라 들판을 바라보았다. 돌아가면 세금이 또 올 겁니다. 나는 그 말을 적지 않았다. 대신 계산했다. 세금을 내지 못해 떠난 자가 통행비를 내지 못해 멈췄다. 길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되고 있었다. 건문 옆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장정이 동전을 하나씩 넣고 있었다. 옆에 선 다른 자가 말했다. 오늘은 셋째 줄까지 끊는다. 왜? 도화가 밀렸다. 물가 쪽에서 돌아온 자가 덧붙였다. 배가 한 척뿐이다. 먼저 건넌 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자의 수를 세는 일은 썰물 뒤에 남겨진 허물을 헤아리는 것과 같았다. 길 위의 인원은 늘었고 줄은 줄지 않았다. 해가 더 기울자 장정이 손을 들어 올렸다. 내일 새벽에 다시 선다. 뒤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밤에는 누가 지키오? 지킬 것이 무엇이오? 말이 끝나자 줄의 일부가 흩어졌다. 흩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길 가장자리에 눕거나 수레 밑으로 몸을 넣었다. 길이 마을이 되고 있었다. 나는 건문대를 돌아 뒤편을 보았다.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조용했다. 문은 닫혀 있고 연기는 오르지 않았다. 앞에서는 또 다른 동전이 손을 건넜다. 그 손이 관청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도 묻지 않았다. 나는 도하 지점 아래로 내려갔다. 배는 강 한가운데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물살은 빠르지 않았으나 배의 속도는 느렸다. 강가에는 수레 3대와 사람 20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강을 건너려는 자들이었다. 뱃사공이 먼저 내렸다. 15명이다. 건문을 지키던 자가 물었다. 왜 다 못 실었느냐? 짐이 많다. 곡물 자루가 2이었다. 나는 자루의 크기를 보았다. 세금으로 모였어야 할 양이 아니라 각자의 몫으로 나뉜 양이었다. 자루에는 관청의 표식이 없었다. 앞줄에 서 있던 사내가 뱃사공에게 물었다. 한 번 더 건너면 되지 않소. 뱃사공이 강을 가리켰다. 물이 오른다. 해가 기울면 더는 못 간다. 뒤에 선 여인이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다립니까? 강가에서. 나는 물이 높아진 날짜를 떠올렸다. 비가 잦았고
둑은 손보지 못했다. 둑을 돌보던 관리의 이름은 지난달 이후 들리지 않았다. 검문대 옆에서 또 다른 장정이 소리쳤다. 또하 우선은 통행표 있는 자부터. 앞에 선 사내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이게 그 표요. 장정이 종이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날짜가 다르다. 사흘 전 것이다. 오늘 것은 아니다. 사내는 종이를 다시 접지 못했다. 사흘 전에도 줄을 섰소. 나는 그 말을 듣고 줄의 길이를 계산했다. 줄은 앞으로 나아갔으나 하루를 넘지 못했다. 길은 움직였고 강은 그대로였지만 건너는 수는 늘지 않았다. 강을 건너온 배에서 아이 하나가 내려오자 강가에 서 있던 다른 아이가 물었다. 저쪽은 안전하오. 배에서 내린 사내가 대답했다. 여기보다. 나는 같은 말을 2번 들었다. 남쪽에서도 강 건너에서도 여기보다라는 기준이 나라를 대신하고 있었다. 뱃사공이 노를 다시 들었다. 마지막이다. 뒤에 선 자들이 소리를 낮추었다. 내일은 건널 수 있겠지. 누군가가 답했다. 물이 더 오르면 못 건넌다. 나는 강을 바라보았다. 강은 말을 하지 않았고 배는 한 척뿐이었다. 강가에는 여전히 20명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강가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배는 건너편에 닿았고 곧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작게 보였다. 강물은 어둡게 내려앉고 있었다. 줄은 끊기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나아가지 않았다. 앞줄의 사내가 검문을 지키던 자에게 물었다. 내일은 몇 명을 먼저 보내오. 장정이 대답했다. 먼저 온 자부터. 우리는 어제도 있었다. 장정은 고개를 돌려 강을 보았다. 강이 허락해야 한다. 나는 그 말이 허가권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관청의 인장이 아니라 물의 높이가 기준이 되고 있었다. 뒤에서 노인이 낮게 말했다. 강은 늘 이 자리에 있었소. 옆에 서 있던 여인이 대꾸했다. 둑을 손보는 자가 없었소. 나는 둑을 관리하던 이름을 떠올렸다. 명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한 젊은 사내가 수레에서 곡물 자루를 내려 강가에 세웠다. 이건 먼저 보내주시오. 뱃사공이 돌아와 노를 걸치며 말했다. 짐이 먼저면 사람이 늦는다. 사내가 잠시 망설였다. 그럼 사람이 먼저 가면 자루는 누가 지키오?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나는 자루의 무게를 눈으로 가늠했다. 세금으로 모인 곡물이 아니라 각자의 생계였다.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 곡물은 다시 길 위에 남는다. 검문대 옆에서 또 다른 장정이 말했다. 통행비는 오늘 것만 받는다. 어제 낸 것은 어제는 어제다. 나는 날짜가 기능을 대신하는 순간을 보았다. 기록은 이어지지 않고 날은 끊겨 있었다. 강 건너에서 배가 다시 떠났다. 하지만 강 한가운데에서 물살이 흔들리자 노가 멈췄다. 뱃사공이 외쳤다. 더는 실을 수 없다. 줄 맨 뒤에 서 있던 여인이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오? 옆에 있던 사내가 말했다. 여기보다 나은 곳을 찾는다.
나는 그 말이 목적지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다. 건물은 횃불을 세우지 않았다. 줄은 풀어지지 않았고 강은 그대로 흘렀다. 강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건너편에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강을 떠나 다시 큰 길로 올라왔다. 해는 기울었고 길 가장자리에는 천 조각과 나뭇가지가 엮인 임시 지붕들이 늘어서 있었다. 마을은 아니었으나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자리를 정하고 있었다. 먼저 불을 붙인 자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여기서 하룻밤 묵는다. 옆에 앉은 여인이 물었다. 값은 누구에게 내오? 불을 붙인 자가 길 쪽을 가리켰다. 저쪽 장정이 받는다. 나는 낮에 통행비를 받던 손을 떠올렸다. 그 손은 이제 잠자리 값을 정하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내 둘이 마주 서 있었다. 한 자리면 두 잎이다. 해가 지기 전엔 한 잎이라 했소. 해가 졌다. 나는 해의 길이가 값이 되는 날을 기억해 두었다. 빛은 줄어들었고 값은 올라갔다. 수레 밑에서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왜 여기서 자요? 어미가 짧게 답했다. 문이 닫혔다. 어느 문이요? 마을 문. 나는 그 마을을 낮에 지나왔다. 문은 닫혀 있었고 연기는 없었다. 문을 지키던 자도 보이지 않았다. 길 한복판에서 또 다른 장정이 소리쳤다. 불은 안쪽으로 모아라. 밖에서 보이면 곤란하다. 누가 보? 모른다. 나는 그 모른다가 이름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도적이라 부르지 않았고 군이라 부르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무엇이 값을 정하고 있었다. 불가에 모인 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더 오를 것이다. 무엇이? 잠자리 값. 왜? 사람이 더 온다. 나는 줄의 길이를 낮에 보았다. 줄은 줄지 않았다. 길은 줄을 낳고 줄은 밤을 만들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노인이 작은 자루를 베개 삼아 누웠다. 옆 사람이 물었다. 집은? 노인이 눈을 감은 채 답했다. 집은 강 건너라 했다. 건넜소. 아니다. 나는 그 대답이 방향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지자 불빛이 흩어졌다. 길은 낮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통행을 묻고 밤에는 값을 물었다. 길 위에 눕는 자가 늘어났다. 마을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없었다. 나는 불가를 벗어나 길 끝쪽으로 걸어갔다. 불빛이 닿지 않는 자리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수레 바퀴를 둘러싼 자리가 경계가 되었고 그 안쪽에 몸을 눕힌 자들은 바깥을 바라보았다. 수레 옆에 사내가 자리를 가리켰다. 안쪽으로 붙으시오. 동전을 내민 자가 잠시 멈췄다. 사내는 손을 내밀었다. 은전이 상자에 떨어졌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장정 둘이 은전을 나누어 세었다.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다시 상자에 두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불가에서는 곡식 자루가 반쯤 열려 있었다. 젖은 자루에서 마른 자루를 따로 빼내는 손이 있었다. 버려진 나달은 발에 밟혀 흙과 섞였다.
아이 하나가 물었다. 여기서 자요? 어미는 대답 대신 덮개를 더 끌어내렸다. 길 가운데에서 누군가 불을 안쪽으로 옮겼다.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불빛이 줄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나무판을 보았다. 낮에 긁힌 이름들 아래로 밤에 긁힌 자국이 덧붙어 있었다. 어제의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고 오늘의 자국은 더해졌다. 줄은 다시 한 칸 앞으로 밀렸다. 말없이 자리를 바꾸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장정이 손을 들어 올렸다. 동전이 또 하나 떨어졌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길 위에는 불이 있었고 불 밖에는 어둠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이에 몸을 눕혔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나라를 말하지 않았다. 나는 새벽빛이 오르기 전 길 위에 서 있었다. 밤새 눕혀있던 몸들이 하나둘 일어나 줄을 다시 세웠다. 누구도 종을 울리지 않았지만 자리는 저절로 나뉘었다. 통행을 받던 자리와 잠자리를 받던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다. 검문을 지키던 장정이 상자를 열었다. 어제 낸 자는 다시 선다. 앞줄의 사내가 물었다. 어제 값은? 어제는 어제다. 나는 날짜가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길의 규칙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뒤쪽에서 다른 장정이 소리쳤다. 오늘부터는 이름을 적는다. 어디에? 장정이 나무판을 들어 보였다. 여기에.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이름을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오? 먼저 건넌다. 나는 그 판을 살폈다. 관청의 인장은 없었다. 다만 이름과 숫자가 줄지어 적히고 있었다. 군졸들이 제멋대로 이름을 적고 있었다. 강 쪽에서 돌아온 뱃사공이 말했다. 오늘은 10명뿐이다. 왜? 물이 줄었다. 그럼 더 태우면 되지 않소. 뱃사공이 고개를 저었다. 배는 하나다. 나는 강과 길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계산했다. 하나가 늘지 않으면 다른 하나도 늘지 않았다. 줄맨 앞에 선 여인이 나무판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름을 적으면 보호를 받소. 장정이 대답했다. 줄을 선다. 줄이 보호요. 장정은 답하지 않았다. 나는 줄의 길이를 다시 눈으로 헤아렸다. 어제보다 길었고 밤보다 짧았다. 늘고 줄어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순서였다. 나무판 위에 새 이름이 하나 더해졌다. 옆에 작은 표시가 찍혔다. 누가 찍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나는 나무판 옆에 서 있었다. 이름이 적힐 때마다 작은 점 하나가 찍혔다. 붓은 없었고 먹도 없었다. 뾰족한 쇠끝으로 긁은 자국이었다. 앞에 선 사내가 물었다. 이 표시는 무엇이오? 장정이 대답했다. 오늘 줄에 선 자다. 내일도 선다. 내일은 다시 긋는다. 나는 나무판을 보았다. 어제 그친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고 오늘 자국은 그 옆에 더해졌다. 줄은 이어졌으나 기록은 겹쳐 쌓이고 있었다. 강에서 돌아온 자가 중얼거렸다. 이름이 먼저 건너가면 사람은 나중에 건너는 것 아니오. 옆에 있던 사내가 웃었다.
이름은 가볍다. 나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건너는 것은 몸이 아니라 순서였다. 줄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어제 적힌 이름은 어디 있소? 장정이 판을 돌려 보였다. 여기다. 그럼 왜 못 건넜소? 물이 줄었다. 물이 줄었는데 왜 못 건넜소? 장정은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물의 높이보다 배의 수를 먼저 계산했다. 줄은 길어지고 배는 늘지 않았다. 강은 그대로였고 규칙만 바뀌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장정이 외쳤다. 통행비 먼저. 앞에 선 여인이 동전을 내밀었다. 이름도 적고 값도 냈소. 그럼 기다리오. 얼마나? 앞이 비면. 나는 앞이 무엇인지 보았다. 앞은 강이었고 배였고 또 다른 줄이었다. 해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나무판 위에 새 이름이 하나 더해졌다. 그 아래에 또 하나의 점이 찍혔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무너진 하늘 아래 남은 것이 무엇냐 묻자. 옆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그저 정처 없는 길만이 답해올 뿐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나무판은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줄은 다시 앞으로 밀렸다. 제5절 땅은 비어있다. 흥평 2년 음력 9월 서기 195년 가을. 나는 길을 벗어나 들판 쪽으로 들어갔다. 황금빛 물결이어야 할 들판엔 이름 모를 잡초만이 무성한 침묵을 채우고 낯질 소리 멈춘 자리엔 마른 바람만이 서성인다. 마을 어귀의 창고 문은 닫혀 있었고 문짝은 빗장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내가 나를 보지 않고 옆 사람에게 말했다. 올해는 열지 않는다. 옆에 선 여인이 물었다. 언제요? 곡식이 들어오면. 들어왔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남은 것이 없다. 나는 창고의 자물쇠를 보았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최근에 손을 댄 자국은 없었다. 조금 떨어진 밭둑에서 노인이 말했다. 봄에 씨를 뿌렸소. 옆 사람이 물었다. 거두었소. 거두기 전에 떠났소. 나는 떠난 날짜를 계산해 보았다. 씨를 뿌린 달과 길에 줄이 생긴 달이 겹쳤다. 마을 안쪽에서 아이가 달려 나왔다. 어머니 장부는 어디 있소? 어미가 대답했다. 관가에 있다. 관가는 비었다. 비어버린 것은 곳간만이 아니었다. 길 위에도 굽이치는 강가에도 그리고 온기 가신 이 마을에도 약탈의 상흔은 세 번째 곡소리처럼 들려왔다. 창고 문 옆에 놓인 작은 자루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내가 그것을 발로 밀어 보이며 말했다. 이건 내 몫이다. 세금은 걷는 자가 없다. 나는 자루의 묶음끈을 보았다. 인장은 없었고 표식도 없었다. 곡물은 남아 있었으나 들어갈 곳이 없었다. 밭 가장자리에서 또 다른 사내가 낮게 말했다. 겨울이 오면 돌아온다 했다. 옆 사람이 물었다. 누가? 관리. 이름은? 사내는 답하지 않았다. 나는 들판을 둘러보았다.
벼는 자라다 멈춘 듯했고 수확의 자국은 없었다. 발자국은 길 쪽으로만 나 있었다. 창고 문은 닫힌 채로 남아 있었다. 나는 창고 옆에 쌓인 낡은 곡물 자루를 살폈다. 자루는 묶여 있었지만 매듭은 느슨했다. 사내 하나가 다가와 끈을 다시 조이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이건 내 집 몫이오. 관가에 낼 몫은.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받으러 오는 자가 없소. 나는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해 두었다. 받는 자가 없으면 내는 자도 남지 않는다.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열어보시오. 문 앞에 서 있던 자가 돌아서며 말했다. 열어도 비었다. 안에 곡식이 있다 들었소. 남은 것은 각자 가져갈 몫뿐이다. 나는 문틈을 보았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람이 들지 않았다. 곡식 냄새가 나지 않았다. 밭둑 쪽에서 한 여인이 낮게 말했다. 봄에 관리가 와서 수량을 적었소. 옆 사람이 물었다. 그 장부는? 가지고 떠났소. 나는 장부를 들고 떠난 자의 뒷모습을 상상하지 않았다. 다만 기록이 남지 않은 자리를 떠올렸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노인이 자루를 어깨에 매며 말했다. 겨울 전에는 다시 모을 수 있소. 누가 모으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밭의 가장자리를 따라 난 발자국을 보았다. 발자국은 길 쪽으로만 나 있었다. 돌아오는 자국은 드물었다. 마을 안쪽에서 또 다른 사내가 창고 문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곡식은 있는데 나라가 없다. 옆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나라가 있으면 곡식이 저 안에 있겠지.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창고는 잠겨 있었고 자루는 각자의 손에 옮겨지고 있었다. 문은 닫힌 채로 남아 있었다. 나는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다. 뒤쪽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 한켠에 쌓였던 곡물 더미는 절반쯤 사라져 있었다. 남은 자루 몇 개가 비에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눅눅한 냄새가 배어 나왔다. 자루를 살피던 여인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비를 맞았다. 덮개는? 걷는 자가 없었다. 나는 자루의 바닥을 손으로 눌러보았다. 곡식이 단단하지 않았다. 마당 입구에서 사내 둘이 낮게 말을 주고받았다. 부패한 것은 버려야 하오. 어디에? 버릴 곳도 없다. 나는 버린다는 말이 곡식뿐 아니라 시간을 가리키는 듯 들렸다. 한 노인이 젖은 자루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건 못 쓴다. 옆 사람이 물었다. 남은 건? 말라야 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대지를 짓누르고 해의 발걸음은 겨울을 재촉하듯 점점 짧아져만 갔다. 마당 가장자리에서 또 다른 자가 물었다. 이걸 나눠 먹으면 되지 않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씨앗이 없다. 씨는 묻어둘 자리가 없다. 나는 봄을 떠올렸다. 씨를 뿌린 자와 수확하지 못한 자의 간격을 계산해 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여인이 낮게 말했다. 세금으로 거둔 것이라 했소. 옆 사람이 대답했다. 세금이라 적혔지. 그럼 누구 것인가?
잠시 말이 멈췄다. 나는 자루에 남은 표식을 보았다. 관청의 인장은 없었고 손으로 그은 작은 표시만 남아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 곡식 몇 줌이 흘러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나달을 아이가 손으로 쓸어 모았다. 그 나달은 자루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젖은 자루를 옮기던 사내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건 썩는다. 옆에서 자루를 받치던 자가 물었다. 다 버리오. 먹을 수 있는 것만 남긴다. 나는 자루 입구를 들여다보았다. 안쪽은 덜 젖어 있었으나 아래쪽은 이미 검게 변하고 있었다. 마당 끝에서 여인이 소리쳤다. 이 자루는 어제까지 멀쩡했소. 노인이 답했다. 덮개가 없었다. 왜 덮지 않았소? 관가는 이미 털려 지키는 자조차 없었다. 나는 지키는 자라는 말을 기록해 두었다. 창고는 잠겨 있었으나 자루는 열려 있었다. 마당 입구 쪽에서 다른 사내가 낮게 말했다. 이걸 팔면 값이 떨어진다. 팔 곳이 있소. 길에서 산다더라. 누가? 건너지 못한 자들. 강 저편으로 건너지 못한 갈망들이 이곳에 남은 마지막 곡기구치에 위태로운 목숨줄을 대고 있었다. 노인이 부패한 나달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이건 씨가 아니다. 옆 사람이 물었다. 그럼 내년은?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마당 바닥을 보았다. 떨어진 나달이 흙과 섞여 있었다. 아이 하나가 그것을 주워 자루에 넣으려다 여인이 말렸다. 그건 안 된다. 왜? 썩었다. 나는 썩은 것과 남은 것의 차이를 헤아렸다. 남은 것은 적었고 썩은 것은 보였다. 마당 바깥에서 누군가 말했다. 창고를 열어야 한다. 다른 이가 고개를 저었다. 열어도 비었다. 나는 창고 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자물쇠는 그대로였고 안쪽은 보이지 않았다. 자루 하나가 옆으로 기울어 나달이 조금 더 흘러내렸다. 흘러내린 나달은 다시 담기지 않았다. 나는 마을 어귀의 작은 공터에 서 있었다. 전에는 장날이면 좌판이 늘어서던 자리였다. 지금은 천 조각 몇 장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물건이 드문드문 놓여 있었다. 곡식 자루 대신 작은 주머니와 낡은 그릇이 보였다. 좌판을 펴던 사내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5주 전은 받지 않는다. 왜? 값이 달라진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허리춤에 5주 전을 만지지 않았다. 한 여인이 작은 자루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 자루면 무엇을 주오? 사내가 자루를 열어보았다. 2줌이면 그릇 하나. 어제는 1줌이었다. 어제는 사람이 적었다. 나는 사람의 수가 값이 되는 것을 다시 보았다. 길에서, 강가에서, 그리고 이 공터에서. 공터 한쪽에서 다른 사내가 외쳤다. 소금은 곡식으로만 바꾼다. 5주 전은 받지 않는다. 왜? 받아도 쓸 곳이 없다. 나는 은전이 길에서는 통행이 되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계산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노인이 묻고 있었다.
이 그릇은 얼마요? 좌판을 펴던 자가 답했다. 곡식 반 돼. 반 되면 겨울을 못 난다. 그럼 그릇도 없다. 나는 반 되라는 말을 머릿속에 남겼다. 수확하지 못한 가을에 겨울을 계산하고 있었다. 공터 뒤쪽에서 아이 하나가 작은 나무 막대를 들고 소리쳤다. 이건 무엇과 받고? 옆에 있던 여인이 말했다. 그건 장난감이다. 배고프면. 여인은 답하지 않았다. 나는 공터를 둘러보았다. 좌판은 있었으나 세금 장부는 없었다. 값은 있었으나 기록은 없었다. 사내 하나가 낮게 말했다. 관가가 있으면 값을 정했겠지. 옆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관가는 길에 있다. 나는 그 말을 따로 적지 않았다. 좌판 위에 작은 주머니 하나가 비워졌다. 빈 주머니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공터 가장자리로 물러나 서 있었다. 좌판 위의 곡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주머니를 열어 보여주던 사내가 말끝을 낮추었다. 이제 한 되도 남지 않았다. 맞은편에 서 있던 여인이 물었다. 그럼 무엇으로 바꾸오? 겨울까지 남길 것만. 나는 남긴다는 말이 저장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터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다. 어제는 이 값이 아니었소. 어제는 강을 건넌 자가 적었다. 그게 여기와 무슨 상관이오? 길이 막히면 값이 오른다. 나는 강과 공터가 같은 계산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았다. 노하가 지연되면 이곳의 곡식도 줄어든다. 좌판을 펴던 사내가 오주전 하나를 밀어냈다. 이건 안 된다. 오주전을 내민 자가 말했다. 오주전이면 충분하지 않소. 바다도 쓸 곳이 없다. 관가에 내면 되지 않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관가는 받지 않는다. 나는 오주전이 손에서 손으로 돌지 못하고 다시 주머니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값은 숫자가 아니라 물건이 되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노인이 곡식 몇 줌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걸로 소금을 바꾸오. 맞은편의 상인이 대답했다. 젖었다. 말리면 된다. 오늘은 안 된다. 나는 젖은 자루를 떠올렸다. 마당에서 본 부패한 곡식이 이곳의 값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공터 뒤편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이렇게 모이면 내년엔 더 없다. 옆 사람이 물었다. 누가 모으오? 대답은 없었다. 나는 좌판 위에 남은 곡식의 양을 눈으로 헤아렸다. 자루 하나가 비워지고 다른 자루는 반쯤 남아 있었다. 아이 하나가 빈 주머니를 흔들었다. 이건 이제 무엇과 바꾸오? 여인이 그 주머니를 접어 품에 넣었다. 공터에는 물건이 남아 있었으나 값은 제각각이었다. 같은 곡식이라도 손에 쥔 자마다 다른 말로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공터를 벗어나 마을 끝에 있는 빈 집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고 빗장은 걸려 있지 않았다. 문짝 아래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발자국은 안에서 밖으로만 나 있었다. 문 앞에 앉아 있던 여인이 옆집 사람에게 말했다. 봄이 오면 돌아온다 했습니다. 옆집 사람이 물었다. 누가?
집 주인입니다. 언제 떠났소? 파종 전입니다. 풍요를 빌던 그 봄날의 약속은 이제 마른 흙먼지가 되어 기억 속에만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길에는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인은 문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씨를 묻고 떠났습니다. 거두러 온다 했소. 네. 나는 밭을 보았다. 수확은 끝났으나 이 집의 마당에는 곡식 자루가 보이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내 둘이 낮게 말했다. 이 집도 빈집이 되었소. 이름은 장부에 있소. 어느 장부?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름이라는 말을 따로 기억해 두었다. 길 위의 나무판에도 이름이 있었고 이 집의 주인도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몸은 보이지 않았다. 여인이 다시 말했다. 겨울 전에는 오겠지요. 옆집 사람이 조심스레 물었다. 길은? 여인은 답하지 않았다. 나는 길 쪽을 바라보았다. 발자국은 여전히 바깥으로만 나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으나 잠겨 있지는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는 없었다. 나는 문 앞에서 물러나 담장 곁에 섰다. 여인은 문지방을 손으로 쓸며 옆집 사람에게 말했다. 짐은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왜 다 가져가지 않았소? 곧 돌아온다 했으니. 나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글은 몇 개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골목 안쪽에서 다른 사내가 낮게 말했다. 강을 건너간다 들었소. 옆에 서 있던 자가 물었다. 건넜소. 아직. 그럼 왜 소문이 도? 먼저 간 자가 말했다더라. 나는 먼저 간 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다만 돌아온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름은 남아있겠지요. 옆집 사람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길에서 적는다 하오. 그럼 거기 있겠지요. 나는 길 위에 나무판을 떠올렸다. 이름은 적혔으나 순서는 줄에 묶여 있었다. 담장 아래에는 작은 발자국이 두어 개 남아 있었다. 안쪽에서 밖으로 향한 것이었다.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이 말했다. 겨울이 오면 돌아올 수 없소. 옆에 선 자가 물었다. 왜? 길이 막히면. 나는 길이 막히는 날을 계산해 보았다. 강이 오르면 배가 줄고 배가 줄면 줄이 길어진다. 줄이 길어지면 이 문 앞까지 돌아오는 자는 더 늦어진다. 여인은 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문은 쉽게 열렸다. 안을 들여다본 뒤 다시 닫았다. 먼지가 쌓였소. 옆집 사람이 말했다. 사람이 없으니.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담장 아래를 다시 보았다. 작은 발자국 2개가 겹쳐 있었다. 하나는 어른의 것이고 하나는 아이의 것이었다. 2 자국 모두 문 안쪽이 아니라 골목 바깥을 향해 있었다. 문지방 안쪽에는 발자국이 없었다.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에도 안으로 향한 자국은 드러나지 않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빗장은 걸려 있지 않았다. 누군가 돌아온다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문지방에는 손자국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